여러분,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몸도 마음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얼굴에 주름을 남기고 피부의 탄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그보다도 은밀하게 우리 곁에 찾아온 변화가 있으니 바로 체취입니다. 세월이 만든 이 흔적은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가까운 관계 속에서 미묘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내면의 따뜻함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외면의 청결과 배려는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인 냄새라 불리는 체취는 우리의 인상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냄새는 우리 자신에게도 어색하게 다가오지만 때로는 자녀나 친구들이 미묘하게 거리를 두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조차 못했던 변화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피부와 몸의 환경도 변해가며 냄새의 색깔 또한 깊어지는 것이지요. 이는 건강의 문제로도 오해받기 쉽고 위생 상태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와 함께 있던 자리가 어색해지거나 자연스레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순간도 많아집니다. 소소한 체취 하나가 내 삶 속에서 점차 커다란 벽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체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향기가 멀리 퍼지듯 사람의 마음도 서로를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법이라는 옛 격언이 있습니다. 냄새 하나로 상대방이 느끼는 편안함과 불편함이 극명히 나뉘며 의도치 않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거리감은 관계에 작은 금을 내며 결국엔 쓸쓸함으로 다가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은 이 나이 듦과 함께 찾아온 체취 때문에 생겨나는 외로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자녀와의 거리, 손주와의 거리, 가까운 친구와의 거리를 좁혀줄 작은 습관부터 관리법까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관리해야 할 7곳을 알아보고 이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리고 다시금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한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체취의 중심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타인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부위입니다. 젊었을 때는 체취가 신선함과 생동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내 호르몬 변화와 피지 분비가 달라지면 이 부분에서 나는 냄새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는 땀샘이 특히 많아 체취가 쉽게 발생하는 곳인데 나이가 들수록 피지와 땀이 엉겨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강해지곤 합니다. 겨드랑이에서 발생하는 체취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겨드랑이 냄새는 때로는 위생 문제로 오해받기도 하며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냄새가 더 강해지면 그 냄새는 때로 친구나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드랑이 관리는 단지 청결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박 씨는 65세로 은퇴 후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복을 챙겨 입고 나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고 운동 후에는 공원 옆 카페에 들러 동네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박 씨에게 이 아침 모임은 은퇴 후에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박 씨는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산책하던 친구들이 은근히 그의 곁을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도 친구들이 불편한 듯 살짝 거리를 두고 앉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반복되는 친구들의 행동에 박 씨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 씨에게 건넨 한마디가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운동 후에는 땀이 나서 그런지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그 말은 박 씨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즐겼던 그가 체취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크게 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 씨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겨드랑이 냄새가 좀 강할 때가 있긴 해. 운동 후에 나도 가끔 신경 쓰였어. 아내의 말은 박 씨의 마음에 더 큰 상처로 남았지만 그동안 의식하지 못했던 부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자신의 체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겨드랑이를 따뜻한 물로 꼼꼼히 씻고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부드럽게 닦아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샤워 후에는 겨드랑이에 데오드란트를 사용하고 가볍게 바디 스프레이도 뿌리며 상쾌한 기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다시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운동을 하며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은 예전처럼 다시 박 씨와 가까이 앉아 담소를 나누었고, 이야기도 자연스레 흘러갔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체취 관리라는 작은 변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냄새 때문에 불편했던 시선을 벗어나 다시 편안한 관계로 돌아온 것에 안도감을 느꼈고, 이후로도 매일 아침 자신의 청결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겨드랑이 관리가 곧 체취 관리의 시작입니다. 이 작은 부분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인상과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에서 발생하는 체취는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노력으로 큰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과 약산성 비누로 겨드랑이를 꼼꼼하게 닦고 샤워 후 데오드란트나 바디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상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취를 줄이기 위한 이 작은 변화가 단지 냄새를 없애는 것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삶의 작은 부분을 가꾸는 일이 우리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듯 겨드랑이 관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도 산뜻한 하루를 선물해 줍니다. 두 번째는 목과 귀 뒤쪽입니다. 목과 귀 뒤쪽은 우리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상대에게는 가까이에서 쉽게 느껴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피지 분비가 늘어나고 산화된 피지로 인해 특유의 냄새가 나기 쉽습니다. 이곳의 냄새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아무리 깔끔하게 옷을 입어도 청결 관리가 부족해 보이는 인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가까이 앉아 대화를 나눌 때 혹은 누군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다가올 때 이 냄새가 전달된다면 대화의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관계의 거리감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과 귀 뒤쪽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가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위한 중요한 배려의 표현입니다. 70세의 씨는 은퇴 후 독서 모임에 참가하며 새로운 삶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임 장소인 작은 카페에 모여 각자 읽은 책을 나누고 인생 이야기를 함께하며 나누는 시간은 그에게 큰 위안이자 활력소였죠. 나이가 들며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든 상황에서 독서 모임은 이 씨가 가장 기다리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매주 다른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는 이 씨의 삶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 씨는 모임에 나갈 때마다 미묘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열심히 의견을 말하면 누군가 슬쩍 고개를 돌리는 듯했고 사람들은 자주 손으로 코를 문지르거나 자리에서 살짝 몸을 비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 생각하며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미묘한 행동이 반복되자 이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말한 걸까? 내 의견이 불편하게 들렸나? 하는 생각에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독서 모임이 끝나고 가까운 친구가 이 씨를 따로 불러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친구, 미안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귀 뒤쪽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그 말에 이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자신의 청결 관리가 부족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깔끔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했던 이 씨는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씨는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목과 귀 뒤쪽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일 씻으면서도 귀 뒤쪽이나 목 뒷부분은 자주 지나쳤던 것을 깨달았죠. 피지가 쌓인 듯 미끌거리던 손끝을 보며 이 부분이야말로 매일 관리가 필요한 부위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씨는 샤워할 때 목과 귀 뒤쪽을 꼼꼼하게 씻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과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부드럽게 닦아주고 샤워 후에는 데오드란트를 가볍게 발라주는 방법으로 냄새 관리에 신경 썼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청결에 조금 더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그는 스스로 상쾌한 느낌을 받았고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훨씬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다시 모임에 참석한 이 씨는 예전처럼 사람들과의 거리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미묘하게 거리를 두지 않았고 이 씨가 의견을 말할 때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집중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이 씨는 작은 관리의 차이가 타인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이 씨는 목과 귀 뒤쪽을 비롯해 평소 놓치기 쉬운 부위를 세심하게 관리하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더욱 즐겁고 자신감 있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위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은 곧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배려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과 귀 뒤쪽처럼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과의 가까운 교류 속에서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부위는 더욱 청결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 부위는 피지가 많이 쌓여 냄새가 나기 쉽지만 샤워 시 부드럽게 닦아주고 외출 전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인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씨처럼 자신을 깨끗하고 상쾌하게 가꾸는 작은 노력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줄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따뜻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발과 발가락 사이입니다. 발과 발가락 사이의 냄새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남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불청객입니다. 발은 하루 종일 신발과 양말 속에 갇혀 땀과 피지가 쌓이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땀과 피지 분비가 변하면서 발냄새는 더 강해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발냄새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은은하게 퍼져나가며 대화나 친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마주 앉아 있을 때, 가까운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심지어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발냄새는 자신도 모르게 남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깨끗이 씻지 않으면 계속해서 쌓여가는 냄새는 점점 강해지고 결국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발과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관리하는 일은 남에 대한 배려이자 스스로를 깨끗하게 가꾸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67세 최 씨는 몇 년 전 은퇴 후 오랜만에 생활의 활기를 찾기 위해 탁구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 함께 탁구를 치며 땀을 흘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동호회 회원들과 웃으며 차 한 잔을 나누는 이 시간이 최 씨에게는 큰 위안이자 활력소였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은퇴 후의 삶 속에서 동호회 친구들은 최 씨에게 새롭게 다가온 가족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최 씨는 친구들이 자신의 곁에서 미묘하게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탁구 경기가 끝난 후 샤워실에 함께 가는 동호회 친구들이 최 씨가 운동화와 양말을 벗을 때마다 슬쩍 자리를 피하거나
옆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 코를 찡그리는 모습도 몇 차례 포착되었고 누군가 은근히 불편해하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자신이 경기에서 너무 열심히 한 탓에 땀 냄새가 났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자신의 발 냄새가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최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발을 냄새 맡아보았고 그제서야 운동 후 발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가 남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 씨는 다음 날부터 발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따뜻한 물과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발과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고 땀과 피지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었습니다. 샤워 후에는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까지 충분히 말려 습기가 남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또한 발 전용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발 냄새를 예방하고 신발 속에도 수분 흡수 파우더를 뿌려 하루 종일 상쾌한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최 씨는 다시 탁구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이번엔 운동 후에도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최 씨의 곁에 머물렀고 함께 샤워실로 향하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구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오랜만에 최 씨는 친구들과 편안하게 웃으며 자신감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작은 관리 하나가 친구들과의 관계에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최 씨는 가슴 깊이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발냄새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미묘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신고 벗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주변에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발과 발가락 사이의 청결 관리는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결은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심하게 돌보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발은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고 때로는 꽉 끼는 신발 속에서 땀과 피지가 쌓이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발에서 나는 냄새는 더 강해질 수 있어 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관리 하나가 우리의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고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최 씨의 이야기처럼 발을 씻을 때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내고 샤워 후에는 충분히 말려주어 냄새의 원인이 되는 땀과 습기를 제거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발 전용 데오드란트나 파우더를 사용해 하루 종일 상쾌함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단순히 냄새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배려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우리 몸을 깨끗이 가꾸는 일은 그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켜주고 깊어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매일의 청결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줍니다. 깨끗한 발 관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쾌한 인상을 남기고 스스로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주세요.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노력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뿐 아니라 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배꼽 주위입니다. 배꼽은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부위지만 체취 관리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위입니다. 배꼽은 신체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곳이기 때문에 매일 세심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피지 분비의 변화로 인해 이 부위에서 나는 냄새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배꼽 주위는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아 많은 분이 청결을 유지하는 데 소홀할 수 있지만 타인이 우리의 체취를 느끼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도 꼼꼼히 관리하는 일은 청결을 넘어 자신에 대한 애정이자 타인에 대한 배려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62세의 윤 씨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인해 다양한 모임에 자주 참석했습니다. 은퇴 후 그의 일상은 점점 활기를 잃어가던 중이었는데
동네에 생긴 새 동호회에 가입한 뒤부터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많은 기쁨을 느끼게 되었죠. 매주 만나는 동호회에서 윤 씨는 맛있는 음식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의 경험담을 공유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갔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기다리게 만드는 즐거운 시간이었고, 새로 사귄 친구들 덕분에 윤 씨의 일상은 점점 더 풍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윤 씨는 모임 후에 자신의 옷에서 은은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의 공기나 빨래 상태 때문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다른 모임에 갔을 때도 비슷한 냄새가 느껴지자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냄새가 어떤 데서 오는 것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신에게서 나는 채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의 윤 씨는 자신의 몸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샤워를 하며 청결을 유지하는 편이었지만, 그날 저녁 샤워 도중 우연히 배꼽을 닦아보던 중 묵은 때와 함께 약간의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부위였기에 배꼽에서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작은 부분이 채취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는 배꼽 청결 관리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비누를 묻힌 면봉으로 부드럽게 배꼽 안쪽을 닦아내며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배꼽 부위를 청결하게 관리하면서 윤 씨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호회 모임에 나갔을 때 냄새에 대한 불안감 없이 자신감 있게 대화를 나누고 친구들과 웃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윤 씨는 작은 청결 관리가 자신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되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일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라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되었죠. 보이지 않는 부위를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애정이자 타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특히 배꼽 주위는 피지와 노폐물이 쌓이기 쉬운 부위로 평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채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위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일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을 넘어 자신을 가꾸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작지만 중요한 이 관리가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윤 씨처럼 배꼽 주위를 주기적으로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상쾌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샤워할 때 비누를 묻힌 면봉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꼼꼼하게 닦아내고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만으로도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 하나가 쌓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청결함은 우리를 더 자신감 넘치고 건강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감 있게 웃고 상쾌한 인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늘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입니다.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은 신체의 온도가 높고 땀이 많이 차는 부위로 채취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여름철과 같이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 이곳에서 발생하는 땀과 피지가 엉겨 불쾌한 냄새를 만들기 쉬워지죠. 이러한 냄새는 우리가 아무리 멀끔하게 옷을 입더라도 은은하게 퍼져나가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지만 대화 중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순간 우리는 이 채취를 남들에게 노출할 수 있습니다. 청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친구나 지인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이 반복되면 사회적인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청결을 지키는 것은 외적인 단장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 스스로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63세 강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를 위해 아침마다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는 것을 큰 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웃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운동하며 느끼는 상쾌한 기분은 그에게 하루의 활력을 주는 중요한 시간 중 하나였지요. 강 씨는 새로운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가벼운 농담을 나누고 최근 가까워진 몇몇 친구들과는 산책 후 다 같이 모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소소한 일상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산책 중 친구들이 살짝 강 씨와의 거리를 두는 듯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슬며시 뒤로 물러나 걷는가 하면 대화를 나누다가 미묘하게 시선을 피하거나 자리에서 몸을 조금씩 옮기는 모습을 보이곤 했죠. 강 씨는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거나 착각일 거라 생각했지만 매일 반복되는 미묘한 행동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된 말을 했나? 아니면 불쾌감을 줄 만한 행동을 했나? 하며 자신을 돌아보았지만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해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 씨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을 살펴보던 중 운동복에서 은은하게 나는 냄새를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여 냄새를 맡아보니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에서 땀이 많이 차면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냄새가 친구들에게 불편함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에 얼굴이 달아오르는 듯했습니다. 내가 무심히 지나쳤던 이 냄새가 친구들에겐 얼마나 불쾌하게 느껴졌을까 하는 생각에 크게 당황하며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강 씨는 그날 이후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의 청결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샤워할 때 따뜻한 물과 약산성 비누를 사용해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을 꼼꼼하게 씻어주고 샤워 후에는 반드시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 습기가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습기 조절을 위해 피부에 자극이 적은 파우더를 가볍게 발라주는 습관도 들이게 되었죠. 냄새의 원인을 차단하고자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강 씨는 자신이 하루하루 상쾌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그런 자신감이 모임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강 씨는 다시 산책 모임에 나갔습니다. 예전처럼 친구들이 그의 곁에 자연스럽게 다가왔고 가벼운 농담과 웃음이 넘치는 산책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강 씨는 다시 마음 편히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었고 그들과의 거리를 좁히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일상의 행복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강 씨는 스스로에게 가꾸는 작은 청결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편안하고 깊게 만들어준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위이기에 관리가 쉽지 않지만 청결 유지가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지와 땀의 분비는 변하고 관리가 부족해지면 자연스럽게 불쾌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타구니는 체온이 높고 땀과 피지가 쌓이기 쉬워 냄새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일 따뜻한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피부에 자극이 적은 파우더를 발라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단순히 청결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게 해줍니다. 강 씨처럼 이 작은 관리 하나가 자존감을 높여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청결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것이며 이는 나 자신을 아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를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 상쾌하고 자신감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순간을 상쾌하고 편안하게 즐기고 관계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로 만들어 보세요. 6번째는 입과 혀입니다. 입냄새는 우리의 채취 중에서도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요소입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는 대화하는 순간 거리감 없이 상대방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단순한 채취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침분비가 활발하고 구강 청결도 수월하게 유지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구강의 환경은 점차 변해갑니다. 구강 내의 세균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구석구석 남아 냄새의 원인이 되기 쉽고 잇몸 건강이나 치아 상태 또한 나이가 들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닌 타인과의 소통과 신뢰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입과 혀를 깔끔하게 관리함으로써 상쾌한 인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대인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려면 나 자신부터 정갈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깔끔한 구강 관리로 타인에게 상쾌함을 전달하는 것은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66세 허 씨는 은퇴 후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지역의 봉사단체에 가입해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매주 만나는 봉사단체의 멤버들과 어울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허 씨에게 큰 위안과 즐거움을 주었고 매일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순간들이야말로 허 씨에게 은퇴 후 새롭게 다가온 행복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허 씨는 봉사단체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거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가까이 앉아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허 씨가 말을 할 때마다 살짝 고개를 돌리거나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허 씨 곁에 앉아 대화에 빠져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화 중 종종 멀찍이 앉거나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비슷한 반응이 반복되자 허 씨는 점차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봉사단체 활동이 끝난 후 오랜 친구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내 대화에서 불편한 점이 있나? 라는 질문에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도 그걸 좀 느꼈던 것 같아. 그 말은 허 씨의 마음에 깊이 박혔고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청결을 유지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구강 관리에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허 씨는 고민 끝에 치과를 방문했고 치과 의사는 입냄새의 원인이 혀 위에 쌓이는 박테리아와 음식물 찌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습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해 혀를 청결히 하고 구강 청결제를 사용해 입안을 자주 헹구어 줄 것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허 씨는 매일 아침과 저녁, 양치 후에 혀 클리너로 혀를 부드럽게 닦아내며 구강 관리를 철저히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구강 건강을 점검하며 문제를 미리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몇 주 후, 허 씨는 다시 봉사단체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의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허 씨는 오랜만에 자신감 있게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었고 봉사활동에서 한층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구강 관리 하나가 자신의 대인 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왔음을 실감하며 앞으로도 구강 건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입냄새는 우리가 타인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결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냄새 문제가 아닌 상쾌한 첫인상을 좌우하고 대화 속에서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입과 혀는 구석구석 세균과 음식물이 남기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양치뿐만 아니라 혀 클리너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강 청결제를 사용해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 구강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을 통해 상쾌함을 유지하는 일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허 씨처럼 구강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작은 부분에서의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상쾌한 입냄새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나 자신에게도 자부심을 선사합니다. 깔끔한 구강 관리로 사람들에게 상쾌함을 전달하며 신뢰감을 더해주는 첫인상을 남겨보세요.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 당당하고 자존감 있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7번째는 두피와 머리카락입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은 우리의 외모와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두피의 피지 분비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냄새는 가벼운 인사나 대화 중에도 타인에게 은밀히 전달되며 그 사람에게 불쾌한 인상을 남기게 만들기도 합니다. 청결하고 상쾌한 두피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자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일입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피에 쌓인 피지와 땀을 자주 씻어내고 감은 후에는 완전히 말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가꾸는 습관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나 스스로에게도 상쾌함을 선사하는 힘이 됩니다. 68세 신 씨는 은퇴 후 동네 주민들과 함께하는 아침 산책 모임에서 큰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웃들과 공원에 모여 하루를 시작하며 걷고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신 씨에겐 삶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산책 후에 근처 카페에 들러 다 같이 아침 커피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 시간이야말로 신 씨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신 씨는 모임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산책 중 친구들이 신 씨 곁에서 살짝 거리를 두거나 카페에선 서로 가까이 앉으면서 신 씨만 홀로 떨어진 자리에 남겨지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신 씨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혹시 잘못된 말을 했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그는 점점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신 씨는 마음이 답답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던 탓에 샤워하면서도 계속 그 상황이 떠올랐죠. 머리를 감던 중 문득 손끝에 미끈한 기름기가 느껴졌고 머리카락에서 은근히 나는 냄새도 감지되었습니다. 그 순간 신 씨는 자신이 머리를 자주 감지 않고 대충 말리는 습관이 문제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피 피지 분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똑같은 방식으로 두피를 관리해왔던 겁니다. 며칠 후, 신 씨는 주의 깊게 두피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 전에는 자극이 적은 샴푸를 사용해 머리를 감고 두피까지 꼼꼼히 마사지하듯 씻어주었습니다. 감은 후에는 드라이어로 두피와 머리카락을 완전히 말려 습기가 남지 않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산뜻한 향의 헤어 스프레이를 가볍게 뿌려 상쾌함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두피와 머리카락을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신 씨는 점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모임에 나갔을 때 신 씨는 전에 없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다시 그의 곁에 자연스럽게 앉았고 함께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예전처럼 거리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신 씨는 청결이라는 작은 변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에게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고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은 대인 관계에서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관리된 두피와 머리카락은 상쾌함을 남겨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며 나 스스로도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두피에서 발생하는 냄새는 은밀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불청객이기에 세심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샴푸를 사용해 두피를 꼼꼼히 씻어내고 감은 후에는 반드시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두피에서 불쾌한 냄새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드라이어로 머리카락과 두피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외출 전 상쾌한 향의 헤어 스프레이를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결은 단지 외적인 단장을 넘어서 타인에게 존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두피와 머리카락을 깨끗이 유지하는 작은 관리가 사람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우리의 일상에 활기를 더해줍니다.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타인에게 상쾌한 인상을 남기려는 이 노력은 우리 일상을 더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며 몸에서 생기는 채취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두기보다 조금의 노력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 이는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한 배려일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배려가 될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변화하고 싶다면 그 변화가 당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채취 관리라는 작은 변화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층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각 부위별 채취 관리 방법은 단순한 위생 관리 그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고 또 타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소중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쌓이면서 생기는 변화가 나의 매력이 되고 삶의 흔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듯 작은 청결 관리가 우리에게 상쾌함과 자신감을 더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전해주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청결과 배려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따뜻한 손길과 같습니다. 이는 그저 냄새를 없애는 일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타인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상쾌하고 청결한 인상은 대화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어 우리와 타인을 더욱 편안하고 가까이 느끼게 만듭니다. 이 작은 노력이 쌓여 여러분의 일상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더욱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